서울지대병원 간센터 왕희정 교수의 간이야기. 간동맥 색전술에 대한 왕희정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간암의 치료법 중에 하나인 간동맥 색전술이라는 치료법을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동맥 색전술이라는 치료는 대한민국에서는 간암 환자의 치료법 중에 한 60%의 환자들이 이 치료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간동맥 색전술이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하고 어떻게 하고 결과가 어떤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간암이 발견이 되게 되면 이 치료법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표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우선 간을 수술을 해서 이 병든 부분을 잘라내는 간 절제술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 치료라고 해서 잘라내지 않고 나이가 너무 많으시다든지 전신에 어떤 질환이 있어서 수술을 못 견딘다든지 또는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간을 수술하게 되면 수술 후에 황달이나 복수가 차거나 이런 간 부전이 올 가능성이 높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주파 치료를 선택해서 수술에 버금가는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간이식, 그러니까 간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에서 혹이 비교적 초기에 발견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간이식을 함으로 해서 간암, 간경화, 간염을 동시에 다 고치는 이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하려고는 이 간동맥 색전술이 이 표준 치료법 중에 네 번째에 해당되는 치료법인데요. 이 간동맥 색전술은 이 수술이 조금 어려운 환자, 혹이 조금 진행이 돼서 어려운 환자의 아주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간동맥 색전술을 이제 조금 확대해서 사용하는 병원이 있고요. 또 이거를 이 원리 원칙대로 수술하고 고주파하고 간이식을 하는 사람 이외에 조금 진전된 환자에서 사용하는 병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조금 그 적응증에 대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간동맥 색전술이 네 번째 표준 치료법이다. 그리고 모든 간암 환자의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치료법이다 라는 게 정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간동맥 색전술은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문헌상의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치료를 한 후에 그 치료의 성적을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비교적 조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간암의 크기가 5cm 이하면서 하나이거나 3cm 이하면서 3개 정도, 혈관 침윤이나 다른데 암이 퍼졌거나 이런 게 없는 환자, 그런 환자는 우리가 근치 목적의 간을 치료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했을 때 가장 성적이 좋은 거는 간이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완치율이 약 한 85%. 그 다음에 이제 간 절제술이 약 한 3분의 2 내지는 75% 정도의 완치율을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주파 치료가 약 한 절반가량의 그 치료 효과, 완치율을 보고 색전술이 약간 고주파보다 약간 낮은 한 40% 정도의 효과를 본다 그러면 그냥 대체적으로 맞는 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할 이 간동맥 색전술은 간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표준 치료법 중에 하나이고 간암을 치료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의 좋은 무기 중에 하나다. 이 반드시 필요한 치료법이다라는 거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간동맥 색전술을 설명을 들으시게 되면 이 치료가 이렇게 해서 작용을 하고 암세포가 이렇게
괴사를 해서 사멸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잠깐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간은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갈비뼈인데요. 갈비뼈의 오른쪽 갈비뼈 속에 이렇게 묻혀 있는 복부의 우상복부에 존재하는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약 한 1.5kg 정도 되는데요. 이 장기가 어떻게 그 혈관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요. 이 간은 이 대정맥 앞쪽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횡격막의 아래 이 간정맥이 3개가 있는데 이 간정맥이 피가 간에서 빠져나가는 혈관이고요. 이 대정맥으로 피가 빠져나가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간이 그 앞에 매달려 있고요. 이 아래쪽에서 담도, 문맥, 내장에서 오는 혈관, 이 산소를 갖고 오는 대동맥에서 오는 간동맥, 이 3가지 구조가 간에 혈류를 공급하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간암이 발생하게 되면 이 간암하고 이 정상 간은 혈류를 받는 패턴이 좀 다릅니다. 이 간암은 산소를 많이 갖고 있는 이 간동맥에서 혈류를 받게 되고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피를 이와 같이 간으로 들어오는 내장에서 오는 문맥으로 혈류를 배액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간암은 이 간동맥에 의해서만 혈액을 공급받는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인 나머지 정상 간들은 간동맥하고 문맥에서 3대1 정도의 혈류를 받아가지고 이 간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고 난 피는 이 간정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간동맥 색전술이라는 것은 이 사타구니 혈관에서 이 대동맥을 통해서 이 간으로 가는 혈관에다가 이 관을 갖다 집어넣고요. 요 간동맥을 해당 암이 존재하는 이 간에다가 이 항암제하고 요 혈관을 미세하게 막아주는 색전 물질을 같이 집어넣어 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간암 자체가 요 혈관만을 받기 때문에 얘는 항암제의 타격도 받고 혈관을 막아버리니까 그 괴사가 돼버리죠. 피를 받지 못하니까 산소 공급을 못 받고 이 암이 죽는다는 뜻이죠. 그런 반면에 이 혈관을 막아버려도 이쪽으로 가는 오른쪽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려도 정상간은 이 문맥에서도 피를 받기 때문에 이 나머지 정상간은 견디게 되고 선택적으로 이 간암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이 간암 치료에 있어서 간동맥을 막아준다. 그래서 색전술이라고 간동맥 색전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의학계에서 내놓은 이 시술의 과정을 갖다 설명해 놓은 그림이죠. 사타구니, 간암 환자의 사타구니를 잘 짚어보면은 펄떡펄떡 뛰는 대퇴동맥에다가 주사를 놔서 관을 갖다 집어넣어서 요걸로 가는 간동맥에다가 이렇게 관을 거치시킵니다.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이제 요런 색전 물질하고 잘 빻은 이게 갈아준 색전 물질하고 항암제를 섞어서 그 물질을 이 관을 통해서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 종양 안으로 이렇게 그 색전 물질하고 항암제가 들어가서 이 혈관을 막게 되면 다시 여기다 조영제를 넣고 쏴보면은 다른 데로는 피가 가는데 동맥으로 가는데 얘한테는 혈류가 더 이상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동맥이 막힌 게 이쪽 간들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지만 그 간들은 아까 말씀드린 문맥을 통해서 그 산소나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간동맥 색전술을 함으로 해가지고 거의 암의 95% 정도 이상이 괴사가 돼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 환자는
다 죽은 환자는 그 한두 번의 치료를 가지고 추적 조사를 함으로 해서 재발되는지 하는 거를 검사해 나가고요. 이게 만약에 옆구리에서 살아있는 조직 같은 게 자라나게 되면 반복해서 치료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을 집어넣은 그 모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여기다 약을 집어넣고 이게 까맣게 들어가면 아, 이게 약이 잘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렇게 색전 물질을 한 뒤에 이와 같은 모양을 보이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환자가 끝낸 다음에 퇴원했다가 한 달 뒤에 병원에 와서 이 약을 집어넣지 않고 그냥 CT를 찍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리피오돌 CT라고 그러는데, 그 사진이 이쪽에서 보시는 이렇게 혈관 같은 데다가 약을 전혀 넣지 않고 그냥 CT만 찍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요게 정상 간이고요. 다 이제 간에서는 씻겨 나가고 혹에만 이렇게 하얗게 약이 들어앉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얗게 약이 들어앉은 동안은 피가 여기를 범접을 하지 못해요. 피가 들어오질 못하니까 이 부분이 대부분이 괴사가 되고요. 그리고 일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들찬 부분이 다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살아남은 암세포가 있으면 다시 크게 되면은 이 시술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설명드린 과정이 그 간동맥 색전술이라는 치료법이고, 이 치료법이 이제 최초 치료로 사용할 때는 암이 조금 진행된 환자, 또 이 어떤 수술을 하거나 고주파 치료를 하거나 이식을 한 다음에 암이 재발했다, 그럴 때 재발 치료, 이런 쪽으로 이 간동맥 색전술이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간동맥 색전술은 모든 환자에 있어서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간동맥 색전술이 그 사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득보다 실이 있는 환자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나 또는 종양이 아주 큰 환자인 경우가 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간동맥 색전술이라는 게 간 자체 한 절반 내지는 전체 간에다가 항암제와 색전술을 뿌리는 시술이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진 환자인 경우에 색전술 후에 복수가 찬다든지 황달해 온다든지 해서 간부전으로 빠지는 환자가 아주 종종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양이 아주 큰 환자인 경우에는 이 색전 물질을 집어넣어서 갑자기 종양혈관을 막아버리면 갑작스러운 괴사와 더불어서 환자가 혈압이 떨어지고 이 몸이 붓고 이런 그 폐혈증 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간 그 괴사된 부분에다가 배액관을 집어넣어서 안에 고여 있는 물을 이제 뽑아줘야 되는데요. 그 뽑는 과정 하고 항생제를 쓰면서 회복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경과를 밟는 경우를 보고요. 그 경우에도 간암 치료보다는 생명의 위협이 오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암을 전문으로 이제 치료하는 선생님들과 이 아까 말씀드린 표준 4가지 치료법을 적당히 아주 최선책이 무엇인지 차선책이 무엇인지를 잘 논의를 해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